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아침은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무더위와 폭염, 장마 정말 애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30일 이상 지속되는 열대야 때문에 너무들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 반면에 라오스에서 비교적 한국보다는 3, 4도 낮은 날씨에 습도가, 여기는 우기철이라고 해도 한국처럼 습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만 좋은 기후 속에서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제 더위 다 끝나고 다음 달 18, 19 한가위 명절 연휴 들어가면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이제 뭐 한 20일 정도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라오스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또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이 저를 찾아서 오시면 제가 하는 투어 비즈니스라든지 뭐 한 달 살기 비즈니스 도움을 드리면서 저도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뭐 사회봉사지 유튜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댓글이 붙죠. 말하는, 저는 영상에 제게 여행을 오시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다 라고 세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뭐 비싸다, 아주 돈을 자신에게 다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뭐 내가 볼 때는 그 유사한 유튜버들이나 제가 이제 남을 저격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저격당한 일부 사람들이 제 영상에 화풀이를 하시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청자님이나 구독자님들이 오해 없으시게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한 분이 오셔서 승용차 한 대와 한국인 가이드 한 사람이 나가서 1대1 맨투맨으로 케어를 해드리려고 하면, 여기 일하는 한국인 가이드가 라오스 사람 월급 한 달에 12만원, 15만원 받는 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급여 기준해서 지금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한국인들이 사무직으로 일을 하면 최하 2,500불, 보통 3,000불 이상 받고 한 달 월급 급여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가이드가 하루 나가서 안내를 하면 보통 저가 여행사 패키지로 오셨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하루에 뭐 일비가 뭐 60불, 70불, 뭐 그것도 없는 패키지 투어는 대신에 여기 오신 여행 오신 가족분들이 1인당 추가 옵션을 250불 정도씩 하기 때문에, 안마 뭐 2번, 뭐 BNTN 액티비티, 반비행 액티비티, BNTN에 뭐 특별한 식당 가는 거,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자신의 그 일비라든지 수고한 비용을 여기 현지 여행사랑 나눠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이너스 투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한번 내보내면 어느 정도 선의 일비를 책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오셔서 승용차를 내드리잖아요. 여기 승용차 렌트비가 하루에 지금 60불에서 70불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먼 시골 비포장 간다 그러면 또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 안내 1대1로 계속 나가서 운전해드리고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을 해드리죠. 그 인건비, 그리고 차량 이용비, 그 다음에 여기 4성급이나 5성급 호텔도 1박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 안마 2시간도 포함이 되드리고, 뭐 소소한 뭐 탈루왕 사원이라든지 뭐 호박개우 시사켓 사원이나 박물관 가면 하다못해 빠또 사이 6층에 올라간다면 그 입장료까지 다 포함이 되고 식사까지 포함이 되는 건데, 그거를 뭐 250불 뭐
200불. 밤 비행 가실 때는 고속도로로 또 운전을 해서 한 120-30km 갔다가 또 120-30km 오니까 왕복 한 250km를 차를 운행하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톨게이트 비용이라든지 유류대가 들어가니까 밤 비행 갔을 때는 호텔비, 안마, 식사 포함해서 한 350불 받는다고 제가 이제 어림잡아서 이제 그렇게 그 예측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액이 비싸다고 하시면 그것은 여럿이서 오셨을 때는 비싼 요금이 안 됩니다. 왜? 여럿이서 하면 나누기가 되니까. 한 분, 두 분 오시는 거는 그 정도 금액이 나가야 된다는 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요. 여기 한국 관광객들이나 우리 여기 사시는 교민들이 라오스에서 마시는 물을 수돗물을 먹는다든지, 라오스는 지하수를 그냥 사용을 합니다. 또 수도 배관이 들어와서 수돗물이 나오는 집안이 있는데, 그 수돗물이 라오스나 태국의 그 지형은 중국에서부터 쭉 저 운남성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대륙의 일부기 때문에 석회석이 많아요. 석회질이. 캄보디아 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라오스나 태국, 태국, 캄보디아 오래 사시는 분들은 절대로 수돗물이나 일반 물을 마시면 요로결석이 생기거나 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장,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특히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가거나 석회질 성분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탈이 나는 분들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라도 저희가 마트에서 생수를 사다 먹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여기 2-3일 정도 와 계시고 투어 오셨다가 그냥 우리 여행사에서 물을 제공하는데 가끔 수돗물을 그냥 이렇게 화장실 휴게소 같은 데 받아 드시고는 그런 분들 전 보고 깜짝 놀라고 제가 등쳐갖고 바로 토하게 했습니다. 석회질이 많은 밤비행 루앙프라방 비엔티엔 마찬가지고요. 태국 방콕 치앙마이 파타야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냥 마시면 안 돼요. 꼭 생수를 드셔야 되고요. 요즘 한국은 수돗물 먹어도 된다고 그래요. 워낙 한강 수질 관리를 잘해서 서울시장님도 수돗물 먹는 장면이 옛날에 나오고 그랬었습니다만 여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면 여기서 우리가 라오스 북부로 올라가서 루앙프라방에서 더 가면 복개오 지나서 복개오에서 그 중국 곤명 운남성까지 여기서 비엔티엔에서 따지면은 한 700km 정도 전후. 근데 중국만 가도 물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중국의 물들은 이렇게 떠먹으면 냄새가 나요. 중국 본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여행을 할 때 북경을 가고 상해를 가고 청도를 가고 연대를 가고 연태를 가고 위해를 가고 저기 백두산 서파로 등반팀 모시고 대련으로 해서 단동, 통화, 지반 이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백두산 북파, 심양이나 연길에 내려서 윤동주 선생님 학교 다니시던 그 도문, 용정 그 지나서 백두산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상당히 먹기가 나쁘고 마시면은 물에서 좀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차가 발달된 거예요. 차. 그 차를 물에 타서 마시면 흙냄새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황산이 먼지가 많잖아요. 흙에서. 그래서 중국 음식이 기름진 이유가 그런 냄새 잡티도 제거하고 중국이 아무래도 음식이 좀 자주 상해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상하지 않게 기름에 볶거나 튀긴 것들은 오래 가거든요. 그 영향을 라오스도 받아서 라오스 음식이 자극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라오스는 산에 숯이 많다 보니까 숯에 구워서 고기를 드시기 때문에 기름을 쫙 빼서 훈제로 드시기 때문에 고기는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육류들이 사료를 안 먹고 전부 자연식을 하기 때문에 고기가 좀 질긴 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고기값이 싸니까 맛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이 기름진 이유, 중국이 차가 발달된 이유는 물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조리법이 발달이 됐고, 그 중국에서 살다가 처음에 BC 3세기경, 서기 4, 500년경에 1차로 넘어온 따이족들이 동남아에 정착을 했고, 본격적으로는 12세기 초에 지금도 곤명 운남성 가면 여강 대리 그곳에 따이족이 뭐 60만이 살고 있다, 100만이 살고 있다, 200만이 살고 있다. 산속에 사니까 인구 집계가 정확히 되는 데이터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내려왔잖아요. 중국 한족들이 자기네들만 꼬시고 나머지는 오랑캐다. 그래서 내려오고, 또 몽고의 징기스칸이 발원하면서, 징기스칸이 남하하면서 그 세력들의 생명과 재산과 가족과 후손을 보호하자니 따이족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미얀마로도 들어가고 라오스로 들어오고 저 방콕까지 가서 아유타야, 그 이전에 수코타이 왕조 만들고 아유타야 왕조 만들고 폰부리 왕조, 당대의 일대 황제에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차클리 왕조, 지금 라오스의 란상 왕조의 라오인들과 태국인들이 같은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음식 문화나 마시는 물, 이런 것들이 중국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스나 태국의 산속에 가면 이 논농사가 됐으면 남자들이 동원이 돼야 된대요. 전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논농사는 사람 손이 많이 가고 여성들만 하기가 힘드니까 남성들이 투입이 됐는데, 이 산속에 사는 소수민족들은 미얀마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이 동원되지 않아도 여성들만의 힘으로도 농경 재배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놀고, 또 동남아시아 소수민족들 간에 전쟁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남자들은 전쟁에 대비하고 있어야지, 언제 행주치마 고무장갑 끼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 나면 무기 들고 나갈 수 없잖아요. 여보 나와봐요,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요? 나 지금 고무장갑이랑 저 앞치마 하고 있는데 이것 좀 풀러줘봐요. 와, 이거 끈이 되게 세게 묶여갖고 혼자 뭐 풀러요. 이러고 나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작은 일에는 나서지 않고 큰 일에만 나서는 문화가, 지금은 큰 일에도 나서지 않고 남자들은 그냥 계속 노는 문화가 이 동남아시아에 정착이 된 거고, 또 이분들이 받아온 사상이나 교육이나 종교가 부처님의 영향을 워낙 오래 받다 보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욕심내지 않고, 습득물을 주스면 전생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현생에 공덕을 쌓았더니 부처님이 찾아주셨나? 그리고 가져가 버리는 문화. 그래서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뭐 소지품을 잃어버리면 누가 도둑질은 안 해가는데 분신물에 대해서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뭐 5성급 호텔 내나 한국인 식당에 둔 것은 찾지만, 라오 현지인들, 태국 현지인들 있는 시설에서 두고 온 거나 뭐 공원 벤치에 뒀다든지 관광지에 잔디밭에 흘렸다, 이런 건 정말 못 찾아요. 그것은 아마 태국이나 라오스에 오래 사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 라오스나 태국에 오면 급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가운데도 태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 바다가 있는 나라니까 다른 나라 외국인들을 많이 더 접하면서, 또 일본의 경제식민지가 되면서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일본의 경제식민지가 되면서 일본 영향도 받았고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나름 좀 빠릿빠릿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가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느릿느릿하지 않거든요. 중국도 뭐 만만디라고 하지만 중국은 불교 사상보다는 유교, 도교, 공자, 맹자, 주자, 순자, 노자, 하자. 하자는 빼고입니다. 하자는 빼고인데 하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인구가 많잖아요. 이 인구가 왜 많은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예능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의 왕조를요, 사망 5제부터 한번 이렇게 중국의 왕조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뭐 진나라, 한나라, 초나라, 제나라, 주나라 많았잖아요. 그 이후로 뭐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뭐 명나라, 청나라, 뭐 후금, 길게 우리처럼 뭐 조선왕조 500년, 신라 1000년의 고독 998년의 신라왕조 같은 뭐 고려왕조 같이 그렇게 5, 600년 간 이런 왕조가 없습니다. 짧은 건 20년, 30년, 좀 길면 150년, 180년. 언제 왕이 죽을 줄 몰라요. 언제 내 부하가 내 목을 잘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똥 누는데도 밀폐된 공간에 앉아있다가 사방에서 찔러 들어오는 칼에 죽은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배설의 편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 앉은 자리가 앞에 시야가 트여야 돼요. 언제 내 부하놈이 날 찌를지 모르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시간만 나면 부인 데려다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고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무슨 뭐 홍건적의 난이다, 황건적의 난이다, 뭐 황소의 난이다, 난이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중국 황제들이 정치를 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란이 많이 일어나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아이들을 만들어서 중국의 인구가 세계 2위. 인도는 제가 요 전전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능가하게 된 이유는 인도는 힌두교의 세 번째 가르침에 까마 성으로서 기쁨을 누리자, 성을 즐길 의무가 있다. 그래서 까마 법전을 만들고 까마 불전 사원을 세우고 성이 요가도 해가면서 더 많이 즐겨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야 삶의 질이 높고 내 생활에 윤택이 돈다고. 인도는 그래서 그렇게 많았고 중국은 그러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라오스는 왜 이렇게 인구가 없을까요? 라오스도 산속에 가면 올방정말 애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라오스는 워낙 외세 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고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폭격한 것에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한 200만 정도 되는 라오스 사람들을 태국 딱신 폼부리 왕이 19세기에 저 지금 태국 국경 메콩강 넘어가고 일산 지역으로 그냥 왕창 이주시켜버리잖아요. 왜? 이곳에 인구가 많이 있으면 그 중에 젊은 사람들은 군사력이고 그 당시에 인구는 군사력이고 군사력은 국력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이 지금 태국 일산 지방에 가면 거의 뭐 라오스 사람들인데 태국 주민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오스는 인구가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나 산속에는 지금 라오스 신분증 없는 200만이 될지 250만이 될지 몰라요. 그 인구들이 지금도 살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여행업을 하면서 자꾸 그 이상한 댓글 달리는 거에 대한 약간의 해명과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은 물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몇 가지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일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정말 좋은 정보를 나누고 저도 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저도 영리 유튜버니까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늘어나면 저하고 라미하고 세 식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올리는 영상이지요. 누구에게 악성 댓글로 공격받고 비난받고 태클 당하려고 만드는 영상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제 정말 4년이 넘어서 구독자님 6,000분 정도 모시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보다 늦게 시작한 분들은 제 구독자님이 한 8배 정도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컨텐츠를. 그래도 저는 컨텐츠를 변형할 생각은 없습니다. 시종일관 가겠습니다. 진짜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시청자 구독자님들은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